지인과 남편 사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자해 소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볼까요? 사실이 아니라더니 수갑차고 연행까지 했을까? 이 50대 여성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경찰관이 갔더니 김광수 의원이 있었고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편 살려달라라는 얘기를 좀 꺼냅니다. 그리고 손에 김광수 의원은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김광수 의원은 선거를 도와줬던 운동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은 남편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봤을 때는 단지 선거운동원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참고로 미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 사건 이후에 미국으로 지금 출국해 있는 상태죠. 원룸 이웃들의 증언인데요. 1년 전부터 원룸을 수시로 출입했다. 부부인 줄 알았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소란을 피운 여성은 선거를 도운 지인이다.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냥 어떤 경위인지 경위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경위를 알려준 것일 뿐 조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핏자국 현장에서 수갑 채워 연행을 왜 했을까? 새벽 2시에 여성 원룸을 이 김 의원은 왜 찾아갔을까? 지인일지 아니면 남편일지 아니면 불륜관계일지 엇갈린 진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날 오후에 서둘러서 미국에 있는 가족으로 간 이유는 또 뭘까? 여러 가지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이고 또 김광수 의원은 단순히 선거를 도운 지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떤 관계다 이렇게 몰고 가기는 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짧게 좀 6분의 생각을 좀 듣죠.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은 뭡니까? 우리 차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일단은 자초지종이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가령 자기의 선고를 도왔던 분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갔다가 상당히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분이 얽힌 건지 아니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또 시나리오로는 자기 부인과 아들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현지에서 이상한 관계를 갖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정치인은 참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그런 신세인 것 같이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정치인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건 이제 제 얘기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떨어져 보고 검증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해요. 그런데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자동 승진하듯이 있죠.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조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 탁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건 제가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실은 본인이 꼭 본인만 흑심을 품어서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대도 또 이제 그런 유혹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때 이걸 덥석 물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된다 그 뜻이군요. 그래야 저런 유혹도 좀 피해간다 이런 뜻이군요. 차명진 의원님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쪽 두 분은 열심히 고치고 계셔가지고 이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황 소장님 좀 듣죠.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새벽 2시에 지역구에 주민이 전화 와서 자살한다 하면 말리러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성도 지금 눈에 폭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폭행 같으면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반의 의사 불벌죄인데 여성이 굳이 공소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사해서 기소는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차가 또 수시로 이 본인의 차와 이 색깔이나 모양이 비슷한 차가 있었다라는 또 거기에 이 원룸에 또 주변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공인에게는 프라이버시의 적용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일단 옛날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1도 2비 이래가지고 2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뭔 일이 터지면
이렇게 튀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부인한다 이런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일종의 그 이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 전형적으로 거기에 따르고 있는데 저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는 있죠.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이하부정간이라고 써봤는데요. 이하부정간이라면 그 말합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고쳐 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 지금 그 김광수 의원이 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여성분이 밤에 이 자살 시도를 해서 불가피하게 갔다는 측면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같이 그걸 구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또 이 그런 뭐 소방서에다가 뭐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뭐 이런 구급 요원들을 보내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자신이 혼자 가서 그 야심한 밤에 이 여인이 혼자 사는 집에 갔다는 그 자체부터가 많은 이런 또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불미스러운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마 본인이 한국이 다시 돌아와서 이 지금 유권자들을 비롯해서 이 김광수 의원을 또 지지하고 찍어줬던 이 또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앞에 이 진상을 소상히 좀 밝혀야 된다.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이 도의원 출신이시죠.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기초의원부터 시작했어요. 기초의원부터 도의원 또 그리고 대선 캠프 때 종합 상황실장도 좀 캠프 상황실장도 맡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산전수전 아니죠. 그거는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승장구한 거죠. 그걸 제가 볼 때는 뭐 승승장구라기보다는요. 김광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고 제가 지인 관계입니다만 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언급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제가 저런 경우라고 한번 치환해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기 못 문제가 나오십니다. 못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미국을 왜 갑니까? 저는 미국 갈 일이 있어도 연기할 것 같습니다. 무슨 외교 사절과 무슨 뭐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어찌 보면 국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큰일이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클리어하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증인들, 옆에서 보는 사람, 이웃 주민들의 목격담을 보면요. 1년 전부터 수시로 출입했다, 부부관계 같았다, 직접 운전하고 주차장에 자주 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상한 억측을 지금 불어넣고 있다. 저는 이런 그 관리하는 것이 조직 관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님. 네.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하면 조심스럽게 할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해도 얻어맞은 여자는 남편이라고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칼베인 남자는 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룸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수시로 들어놓고 혼자 왔고 부부처럼 그 행세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그 수수께끼를 내고 딱 해서 사음질을 이야기하면 내연관계 이렇게 정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스스로들이 그 신고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이웃이 신고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정치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현실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거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미국에서 국내를 수습하려고 했던 다른 라인으로 수습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너무 뻔한데 뭐 더 드러나야 되는 구체적인 팩트가 필요한가요?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내연 관계고 김 의원이 미국으로 도피한 거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법률가인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전북경찰청도 귀국해서 돌아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있는 거예요. 폭행 혐의든 구체적으로 이 김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판례를 썼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여성분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폭행 치상 혐의는 일단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되고. 근데 만약에 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하고 지인인데 새벽에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갔다. 근데 여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본인이 막은 것이다. 그리고 막는 과정 중에서 뭐 그 여성이 부상을 불가피하게 입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그 용어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위난을, 그러니까 자신이든 타인이든 급박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두 분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여기서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일단 여성이 다쳤다는 것하고 남성도 오른손에 다쳤어요. 그러나 남성은 본인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여성을 피해자로 지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분을 폭행치상의 피의자를 지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나온 결론이고요. 대신에 김강수 의원은 해명을 하고 있죠. 나는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긴급피난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뭐 일부에서 잠깐 의심을 갖고 있는 그 뭐 내용 관계니 완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이거는 전혀 상황에서. 관계없는. 네, 이게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꼬리에 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좀 당당하게 좀 밝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